안녕하세요, 여러분. The Course Beauty입니다. 일주일 만에 인사드리는 건데요. 잘 지내셨나요?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난 뒤로 주변 분들께서 팟캐스트 해요? 팟캐스트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좋은데요? 너무 길어요. 되게 다양한 반응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반응이도 좋으니까요.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부터 계속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저희 제품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나누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러브를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쵸? 러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어떠한 느낌을 받으셨는지요? 사랑의 조건이라기보다 사랑에 대한 종류, 색깔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들었으면 하는데요. 대놓고 얘기를 하나요? 사랑에 이렇게 많은 색깔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모르셨다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었으나 일상생활의 바쁨의 그 쳇바퀴로 인해서 사랑에 대한 감정을 정리를 하고 정의 내리고 어떤 사랑을 하고 있으면 어떤 사랑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으셨다면 잠시나마 저의 팟캐스트를 들으셨을 때만이라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러브에 대한 향수 그리고 포스트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모두 나눴고 향수를 제가 보여드리진 않았더라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도 연재되어 있고요. 인스타그램에도 연재되어 있으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나 인스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향의 느낌은 앞선 비디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되게 은은한 꽃향기가 나지만 또 결코 가볍지 않은 향이기도 합니다. 네, 자세한 분들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테스트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런칭한 제품이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3가지의 제품 중에서 두 번째, 오버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버롤이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오버롤. 되게 발음이 어렵죠? 오버롤이라는 발음은 한국어로 표현하면 타원형입니다. 모두 알고 계시죠? 타원형은 원의 모양에서 조금 다듬어집니다. 그죠? 원은 완전 동그란 원형이라면 타원형은 돌고래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유선형이고 유연성이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오버롤은 사실 이렇게 짧은 단어의 제품명이 아니었습니다. 풀 센텐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제목이 있는데 It's round, but slightly different, more like an overall. 이 전체 제목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조를 하다가 제조사와 이야기를 할 때 It's round, slightly different, more like an overall. 이걸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overall 했더니 제조사 친구분들께서 오버롤이라는 제품인 줄 알고 오버롤이라고 등록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숏 센텐스가 됐고 짧게 오버롤이라고 제목이 붙여졌고요. 그렇지만 이 제품의 풀 센텐스는 It's round, but slightly different, more like an overall 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목을 한국어로 표현을 해볼게요. It's round. 동그랗습니다. But slightly different. 그런데 slightly different. 조금 달라요. more like an overall. 마치 타원형처럼요. 이게 전체 제목이거든요.
조금 심오한가요? 네. 많은 이야기가 쏟아져 나올 것 같다는 추측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얘기를 조금씩 풀어가 보죠. 네. 오버럴은요, 서두에서 제가 말한 것처럼 저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저에 대한 이야기고,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버럴이라는 내용을 공개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다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마치,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내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내용은 절대 아니고요. 제 이야기를 나눈 이유는 브랜드를 설립을 할 때에로 시간이 넘어가는데요. 브랜드를 설립할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업을 하세요? 향수 사업해요. 혹은 화장품 사업해요. 아, 직접 만드세요? 제조하세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질문 패턴이 있습니다. 레파토리라고 하죠. 그 레파토리를 사실은 대답하는 것이 한두 번이었을 때는 굉장히 웰컴이었어요. 웰컴이었으나 그게 계속 반복되고 한 지금 몇 년째 그 레파토리를 따라서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거든요.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타인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내가 왜 향수 사업을 하고 그 향수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지? 베트남에서? 이게 궁금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하기 전에 나한테 질문을 하기 전에 혹은 궁금증을 그들이 갖기 전에 내가 먼저 나의 이야기를 풀어 헤쳐 주자. 그러면 그 타인도 나를 이해할 수 있고 나를 이해한다는 것은 브랜드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브랜드가 나아갈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는 굉장히 극아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그래서 저의 이야기를 오픈하는 것을 굉장히 많은 스텝을 거쳐서 오픈을 하게 됩니다. 전에 사람들이 말하기로는 양파처럼 계속 까면 깔수록 나온다. 은근히 매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자화자찬인 것 같아서 되게 어색한데 있는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제가 저의 이야기를 굳이 나서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 타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브랜드를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오픈한 것은 브랜드가 곧 나이고 나의 브랜드라는 것을 확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의 이야기, 내가 힘들지만 오픈하는 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오늘 나누어 볼까 하는데요. 좋습니다. 좀 많은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내려와서 거리에서. 네. 참고로 이 팟캐스트는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고 있는 그대로 그때그때 생각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게 팟캐스트의 진짜 묘미이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만든 포스트카드 3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앞서서 러브에 대한 포스트카드를 공유한 것처럼 그 포스트카드를 먼저 오늘은 공유를 하고 뒷배경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스트카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여드리면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러브처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첫 번째 포스트카드예요. 뭐처럼 보이시나요? 저희 디자인 친구가 디자인을 하기 전에 저의 이야기를 듣고선 마리는 한국 사람인데 베트남에 있고 그 전에 캐나다에서 공부를 했고 그것을 제가 베트남에 온 것을 떨어졌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별이 떨어진 것처럼 떨어졌어요. 저는 베트남 땅에. 그 표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디자인 친구가 비행기 창문을 모티브로 하여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베트남과 한국과 캐나다 이렇게 세 국가의 시그니처가 될 만한 건물들을 그림자 실루엣으로 상징성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남산타워하고 광화문 같은 궁궐을 상징 건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제가 있었던 캘거리 타워가 있거든요. 그 타워를 심볼로 상징으로 하였고, 베트남은 일군의 높은 건물들과 사찰, 야자수, 공사 현장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고 싶었다고 디자인 친구가 하여서 실루엣으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이 카드의 뒷면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한국말로는 그 중에서도 타원형이 나는 가장 좋다. 완벽한 원처럼 보이려 애쓰지 않고 두 개의 초점이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곡선과 그 안에 담긴 균형미는 오히려 더 특별하다. 이게 오버롤 글의 일부거든요. 일부를 좀 발췌해왔고 영어로는 I love Among them, I find the oval to be the most beautiful. It doesn't strive to be a perfect circle, but the smooth curve created by the two foci and the balance within it makes it uniquely special. Perhaps my life is also similar to an oval. It is not perfect, but the journey between the two foci is the very process of my life's path. 되어 있고 베트남어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은 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한국에서 대학교 졸업을 마치고 캐나다에 유학을 간 케이스입니다. 유학을 가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 베트남에 잠시 놀러 왔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에 앉게 된 계기, 요런 케이스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별거 아닌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많은 나라를 가는 것이 또 한국인들의 로망이자 소망이자 또 원함이니까요. 그 중에 일원이니까 저도 한국인으로서의 일원이니까 그리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지극히 일반적인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보편적이고 보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카드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 친구가 이 밑에 있는 부분이 베트남인데 현재 베트남에 있기 때문에 베트남을 기준으로서 저의 모습을 형상화를 하고 싶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별의 이 핵심적인 모양을 유지를 하되 타원형으로 점점 풀려나가는 그것이 말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문자가 써 있는데요. 문자는 글에 써 있는 것을 그대로 이 친구가 넣어줬습니다. I love the shape the most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글의 일부를 넣어줬고요. 이거 역시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 얘기 드린 것이 이쪽에 청문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 글의 느낌, 전체적인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 이 포스트 카드는 좀 핵심적인 내용을 다룬 내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향수의 버코드를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카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버롤이라는 향수를 시향했을 때 저와 디자인 친구가 과일도 열이 많은 과일이 있고 열을 내리는 차가운 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외 같은 경우에는 열을 식혀주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음식인 반면에 두리안은 열대야에서도 열을 많이 내는 그러니까 더운 음식인데요. 이 오버롤 향수를 맡고 난 다음에 느낌은 이 열이 많은 음식의 향이 나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일부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파인애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뒤에 배경은 뭔가 어둡고 뭔가 포커스되어 있는 분위기였으면 좋겠는데 그게 뭔지 몰랐거든요. 근데 디자인하는 친구가 그거는 바에서 바의 느낌인 것 같다. 그리고 바도 밝은 바가 아닌 좀 어두운 바가 있는데 그 바에서 조명을 비추고 있는 파인애플이면 어떨까라는 저희 두 명의 아이디어가 합쳐진 카드예요. 네, 카드이고 우리가 느낀 시향한 느낌을 반영한 카드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 카드의 뒷면에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남기는 카드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오버럴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왜냐면 창문도 나오고 유학도 갔다 오고 바 얘기도 나오고 엄청 혼합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제가 어떤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깨달음이 있었던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옛날에 한 왕이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원에는 장미, 포도나무, 참나무, 붓꽃 등 각기 다른 식물들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정원의 주인인 왕이 정원을 거닐러 나왔을 때 모든 식물들이 시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놀래서 장미한테 물어봤대요. 너는 왜 이렇게 시들고 있어? 그랬더니 장미가 하는 말은 참나무를 보니 나는 그처럼 크고 강하지 않아서 슬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미꽃을 이렇게 활짝 피어 있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싶었대요. 그래서 자기는 죽기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그렇구나 하고 포도나무에게 그 옆에 있던 포도나무에게 물었다고 해요. 너는 왜 열매를 맺지 않고 있어? 포도나무가 이와 같이 대답했습니다. 붓꽃이 저렇게 고운 빛깔을 내고 있는데 나는 그만큼 아름답지 않아서 벌레를 엄청 덩쿨로 자라나기 때문에 예쁘지 않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정원의 나무들과 꽃들이 하나같이 자신이 다른 식물처럼 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살 의지를 잃고 있다고 말했대요. 그때 왕은 한 구석에서 작고 어린 붓꽃 한 송이가 여전히 피어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래서 왕이 붓꽃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여전히 피어있어? 붓꽃이 대답하기로 전 다른 꽃처럼 클 수도 향기로울 수도 없어요. 하지만 왕께서 나를 이 자리에 심으셨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피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고 해요.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했단다. 이 짧은 이야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솝 우화처럼 들릴 수 있는데요. 굉장히 저한테는 여운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주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 사람을 보면 나는 안 그러는데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비교를 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저는 한동안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취업을 해야 될 때는 나는 취업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면 저 친구는 어디 대기업에 면접 통과했대. 제가 입시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 친구는 대학교에 붙었대. 또 남자친구가 없을 때는 저 친구 연애한대. 혹은 심지어 연예인들이 만나는 연애한다 연애설을 썼을 때도 저 분들 연애한대 연애한 지 얼마 안 됐대 이렇게 나는 이렇게 비교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있었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뭐 하고 있지? 저들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비교했던 순간들이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오버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짤막한 이야기를 나눈 이유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를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앞선 이야기처럼 나는 어떻게 됐지? 나는 왜 이러고 있지? 이렇게 됐던 시기가 있었다면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피터 비에리라는 작가의 자기결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피터 에이리는 스위스 출신의 철학가이자 소설가인데요. 그는 분석 철학을 공부했고 인간의 마음과 자유, 자기 결정에 대한 깊이 탐구를 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결정이라는 책에는 내가 왜 생각하고 느끼는가,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도 들어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공유하고 싶은 것은 이 책은 1, 2, 3부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1부에서는 나는 느낀다. 그래서 원한다. 그런데 왜일까?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합니다. 1부부터 머리가 아프신가요? 네, 나는 느낀대요. 그래서 원한대요. 그런데 왜 원할까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이렇게 철학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조금 앞선 이야기에서 나는 저 친구는 저런데 나는 뭐 하고 있지? 나는 이렇게 했던 것을 대입을 시켜보면 나는 느낀대요. 저 친구가 그렇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나는 원한대요. 그래서 나는 뭐 하고 있지? 원한다는 거죠. 근데 왜 원할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면 채팅이 되는 거죠. 수다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작가는 자기 결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변화다.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언어는 환경의 지배를 받고 그 속에서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런 언어를 쓰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곧 회상으로 이어지고 회상이 기억을 불러온다. 기억은 언제나 그대로가 아니다. 왜곡되고 첨가되며 삭제되는 특성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떠올리는 기억 속 사건들은 늘 새롭게 배열되고 해석된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타인이다. 타인은 곧 관계이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도덕적 친밀감과 때로는 왜곡과 조종까지 경험한다.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처럼 끊임없이 이어지는 사유의 흐름은 어떤 독자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나에게는 낯설지 않다. 오히려 나의 지난 시간들을 떠올리게 했고 나의 모습을 회상하며 그때로 돌아가는 듯 경험을 주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를 보게 됐고 나라는 사람이 진짜 원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겪은 경험으로 인해서 내가 변화를 얻고 싶어 하고 원해야 한다는 것을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알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사고의 흐름이 또 타인이 거울이 되고 또 그 타인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과 어떠한 특정한 감정들이 느껴지고 그게 경험까지 조종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버럴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인생 이야기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러이러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공유하지만 그 공유 속에서 깊은 한 발짝 물러나 있는 뒷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직원과 함께 Q&A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야기를 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글이고 이 글을 쓰게 된 가장 큰 동기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마리의 인생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베트남에서의 사업을 운영하기까지의 인생 얘기 말이죠. 단순히 시간을 나열하는 것에서 한탄하고 그리워하기 위해서 작성하였다기보다 마리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 하나의 브랜드가 탄생되는 전반적인 과정을 보길 원하고 그를 통해서 더 콜스가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인 왜 소비자인 내가 더 콜스라는 브랜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그래서 존재해야 되는 이유와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정적인 느낌이 가득한 글과 향수의 제목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오버럴인가요? 라는 직원이 질문을 하였는데요. 오버럴은 전체 제목을 뿌리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동그랗습니다. 그러나 조금 달라요. 마치 타원형처럼요. 이렇게 된 전체 제목인데요. 오버럴은 저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30년의 인생을 살면서 겪고 깨달은 것을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를 말하기보다는 이런 여정을 지나왔고 그럼에도 또 다른 여정을 그리며 꿈꾸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글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적으로 표현하면 한국, 캐나다, 베트남이라는 국가별로 나눌 수 있었는데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대학교까지 다니고 이후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기 위해 캐나다에서 꿈을 키웠고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 열방을 꿈꾸기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걸어온 여정을 보면 수정하는 그 과정 자체가 그 인생의 여정 자체가 찬란하고 빛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인생뿐 아니라 곧 이곳 베트남, 한국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생명체들이 국한되어 있음에도 말이죠. 동그란 모양인지 알았지만 인생 여정을 모양을 보니 다듬어지고 다듬어지는 타원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론 이쪽에서 때론 저쪽에서 수정되고 수정되는 반영되는 인생 말이죠. 이렇게 썼는데요. 맞습니다. 네. 어디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기보다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것을 최근에 느끼고 깨닫게 됩니다. 어디서 사는지가 사실은 중요했었습니다. 20살 때는. 왜냐면 내가 미국에 있을 때와 내가 또 다른 나라에 있을 때는 그 체감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것은 아마도 20살이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을 더 보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꿈을 꾸는 20대이다 보니 미국에서는 뭐든지 가능하잖아. 아메리칸 드림이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베트남에 있어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트남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하였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경험의 깨달음은 이 경험을 왜 했지? 라는 거에 대한 최종 결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너가 어떤 마음가짐을 하고 그 시간을 지나왔는가, 지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브랜드 역시 오버럴이라는 타원형, 그러니까 원형인 줄 알았는데 저의 인생의 모양이 반복되는 거죠. 쳇바퀴 돌듯이 도는 것처럼 느껴졌으나 그 쳇바퀴 속에서도 다듬어지고 있는 저의 인생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동그란 모양이 아니구나. 나의 인생은 타원형이 아닐까? 지워지고 수정하여서 다시 선을 잇고 수정하여서 선을 잇다 보면 모양이 나오는 것인데 그 모양이 타원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몇 살이에요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에 걸맞는 생각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어떻게 살 것인가, 너가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개인적인 인생사는 누구나 알다시피 솔직해지기 어려운데 왜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질문을 주신 데에 답이 있습니다. 누구나 라는 말은 전반적인 대중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 누구나 개인의 인생사를 타인에게 공유하길 원하는 심리가 누구나 갖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커피 이름을 빗대어 라떼는 나 때는 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이죠. 더 깊은 내면의 이유는 나 역시 개인의 세상의 모든 생명 중에 하나이고 지극히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신앙심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창조주로부터 빚어 만들어진 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 누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참된 진리를 나눔으로써 평안과 진정한 행복감이 따른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핵심어 해시태그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가 떠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아닌 타원형의 인생도 그 속에서 빚어 만든 이로부터 바라는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이어서 질문을 하였는데요. 왜 세 가지 도시를 선택했나요? 그러니까 한국, 베트남, 캐나다 이렇게 왜 세 가지의 국가를 선택하였나요? 라고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이유를 갖고 방문 또는 생활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 캐나다, 베트남 모두 타이밍이 열렸고 그러니까 적절한 때에 맞는 때에 열렸고 그 시간에 맞춰서 인생을 살았고 공부를 하였고 추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선택을 하였다기보다 제가 그곳에 가야만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개인적인 인생의 이야기를 공개하면서 가장 공개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요.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지난 과거를 들추어 보았을 때 생각나는 감정을 불러오는 과정이 어려웠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행복한 기억을 회상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이 감정은 에피소드가 먼저 기억이 났다는 것이죠. 사실 재밌는 이야기로 펀팩으로는 인간의 뇌는 생존 본능에 따라서 고통스럽고 격렬한 부정적인 감정을 더 깊게 기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기억이 더 쉽게 떠오르고 반면에 행복한 순간은 일상에 스며들어 상대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떠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매번 재구성되고 감정적으로 임팩트 있는 경험이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이처럼 또한 지극히 개인적인 인생사를 갖고 대중 앞에 섰을 때 진정으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지 않도록 하는 점도 어려운 점에 포함이 되겠네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사실 이 뇌과학에 저는 관심이 많은데요. 뇌가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왜냐면 생각이 먼저 앞설 때가 많거든요. 저는 감정보다. 네. 이 오버럴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여전히 같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다듬어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현재 진행형 인생이기 때문이죠. 라는 것을 말을 하고 싶었고 당신의 인생의 주인공은 당신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걸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